국내외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법정에서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지기현 판사 얼굴도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당대회 뜨겁게 충청권 그리고 부울경 아주 뜨거운 높은 투표율과 또 득표율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봉숭아 학당 코미디 빅리그라고 불려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예선 너무너무 코미디스럽게 재밌게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재판 그리고 민주당 경선, 국민의힘 경선 등등에 대해서 또 김계리 개몽됐다는 김계리 등등이 윤 어게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는 윤석열 등등에 대해서 한번 아주 회도난마식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차분하나 날카롭다. 우리 최고의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민생하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진걸입니다. 네. 부드러우나 날카로운 논평으로 조국 혁신당 대변 아주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신 윤재관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혁신당의 양관식으로 밀어보라는 여러 가지 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혁신당의 양관식 윤재관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시작하자고. 좋습니다. 폭삭 속았습니다. 네. 양관식을 많이 닮았다는 예. 소문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윤석열 지하로 들어가서 다른 문으로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그 장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하겠습니다. 촬영 관계자분들은 퇴정해 주시고.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표정과 기다린 거에 눈빛과. 비하면 너무 짧네요. 그렇죠. 좀 더 노출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짧게 들어오는 끝나나. 입구 모습부터 앉은 예. 모습 그리고 지금 그 지기현 판사가 하는 얘기까지만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실시간이 아니었죠. 살짝 그 시차가 있는 거죠, 저게. 네. 네. 그러니까 공개할 것 같으면은 좀 더 확실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뭐 미적미적하다가 겨우 마지못해서 공개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국민들이 매우 불편해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법정에서 윤석열의 모습 417호 법정이잖아요. 네. 그 모습이 역사에 두고두고 아주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다. 나중에 가서 또 사면시키자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오늘 뭐 법정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차량으로 글쎄 말이야. 지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바로 옆에 서울중앙지법이 있다고. 네. 그 오늘 들어가는 장면을 제가 짧게 봤어요. 예. 보니까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집에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회생법원이 있거든요. 네. 길을 이렇게 건너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회생법원으로. 아래로 조금 내려오면 서울중앙지법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네. 걸어서 그냥 들어보내든 아니면 그냥 중앙지법 앞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들어보내도 되는데 굳이 왜 그럼 지하 주차장으로 굳이 집어넣는지 이해를 아직도 저는 잘 못하겠고요. 지하를 좋아하나 봐요. 아크로비스타 지하도 활보하고 다니고. 제가 듣기로는 이런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원장 재판부가 이번에 결정한 게 아니라 서울고법하고 같이 있어서 고법원장이 이걸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고법원장이 이걸 결정하는데 도대체 뭔 결정하는데 주저할 게 있느냐. 고법원장이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포트라인에 세워서 그렇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왜 굳이 자꾸 지하로 집어넣는지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실제 저렇게 화면에 다 보여주는데 뭘 지하로 그렇게 네. 숨겨줘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에 출입할 때 그 네. 포토라인에서 그동안 윤석열이 마녀사냥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가 섰습니까? 조국, 이재명, 김혜경, 송영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주요 관계자들 싹 세워서 마치 어마어마한 대역전에 전인 것처럼 조작하고 극우단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소란 부리고 기자들도 아주 그냥 무례하고 심란한 질문을 막 던지고 그렇죠. 그 윤석열이 다 그 공작을 한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정작 지는 그거 하기 싫다고 때를 썼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갖 연출로 다 동원했겠죠. 그러니까 법원 어디선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 텐데 누가 보기에도 형평에도 안 맞고 더더욱 윤석열은 지금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고 있는 자인데 네. 기자들이라도 그걸 속 시원하게 물으면 왜 청년들을 선동합니까?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이크 들이대고 한번 네. 들어봐야죠. 네. 캣타워 500만 원짜리 집으로 빼돌렸습니까? 네. 거기서 물을 왜 2달간 2인 가족이 쓸 물을 7만 다 쓴 물을 얼마나 많습니까? 네, 윤 어게인 창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저는 윤석열과 변호인이 때를 썼을 거고 저 법원에서 받아줬다. 근데 사진 촬영도 기록 허가 됐잖아요. 네. 작지만 더 강하게 규탄해야 된다. 이제 지기현 판사 얼굴도 공개됐기 때문에 자기 얼굴 책임지고 더 책임을 결정해라고 더 강하게 규탄하고 압박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사진 촬영 너무 짧네요. 들어와서 앉고 그다음에 재판부가 이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네. 그 정도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재판 내용까지 본격적으로 성중계는 언제처럼 어렵다 하더라도 근데 윤석열은 재임 중에도 헤어 다 만지고 헌법재판소 갔잖아요. 구치소 있을 때도 너무 말끔한 거예요. 오늘 보면서 바로 뭐 그 입안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 사람처럼 너무 깔끔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뭐 전두환, 노태우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추레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수의를 입고 나온다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멀쩡하게 너무 깔끔한 모습으로 나온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 가슴 속에 오히려 더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나와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93분 동안 혼자 장광설을 떠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더군다나 내랑 우두머리 혐의로 나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구속시켜야지. 네. 구속 안 시키고 난 다음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떳떳한 태도를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 들더라고요. 한야촌님께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놈을 감싸는 반역이 어디 있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 쳐웃고 난리래? 왜 네가 이긴 것 같으냐? 김정재님께서 네 다들 예. 이렇게 이제 격앙돼 있습니다. 그 조금 거창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신뢰 자본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 대한민국에서 이번 내란 사건이 가장 큰 뼈아픈 건 그래도 국민에게 총뿌리는 겨누는 권력은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 신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최소한의 신뢰마저 이제 상실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야국강식의 시대가 되고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되면 사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무너지는 거죠. 가장 어렵게 되는 분들이 일반 서민들 그리고 중산층까지 다 어려워지는 건데 그 신뢰 자본을 다시 형성하는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지금 형사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식이 다시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과정들을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다시 신뢰 자본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기현 판사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그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지탱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신뢰. 내란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그 기회를 박탈한 죄, 그 박탈한 죄가 지기현 판사에게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진님께서 지기현 탄핵하라. 박기봉님께서 윤석열 왜 수의복 안 입나요? 왜 안 입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니까. 불구속 상태. 네, 네. 근데 사실 구속 상태에서도 옛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수의를 입었는데 네. 그걸 이제 법정 수사할 때는 수갑이나 수의 아니 박근혜 호수 저기도 들어갈 때 이 수갑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호송될 때는 네, 네. 근데 그때도 박근혜도 보면 수의복은 안 입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권 규칙으로 조금씩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특히 법정 안에서는 평상복, 네. 포승 입고 포승자로 수갑을 벗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도덕이나 지금 불구 상태니까 저렇게 그 완전히 풀매를 하고 예. 김건희랑 똑같이 예, 그것도 풀메로 빨간 나타나서 넥타이 평소처럼. 하나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네. 오만방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죠. 네. 판사한테도 겨우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까딱 인사하는 정도인데 뭐 지금 재구속 사유가 쌓여 있으니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요거 관저 사적 유형, 혈세 탕진, 국고 손실 싹 다 고발하러 왔습니다. 경찰 국수본에다 예, 고발하러 왔고요. 요거 전에 경찰이 송치한 문서도 지금 민주당 세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네. 군사반란, 내란죄, 직권남용, 국회법 위반으로 경찰이 유죄 취지로 송치한 거 검찰에.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이야 구속장 청구해라.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 법률위원회나 이런 데서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문서를 입수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지금 고소가 되어 있습니까? 고발이 됐습니까? 예, 서울지방 변호사 이런데 공문 나간 네. 거 보면 이 법원을 거의 혼자 그냥 점유하듯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 네. 다른 사건 변호하러 오는 사람들도 꼭 필요한 경우만 오라. 그리고 앞에 다 신분증 검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미리 지난주 금, 토, 일 이렇게 이제 해서 미리 다 해놨다는 거 네. 아니에요, 공문도. 그러면 자기 혼자 저 법원 저 큰 법원 경례를 다 거의 독점하다시피 된 거 아니냐고요, 사실상. 그리고 다 신분증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걸어서 들어가게 해야죠. 뭘 차를 타고 지하로 누가 뭐 맞습니다. 해코지 할 저기가 없잖아요, 아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들 불만이 엄청 나더라고. 변호사님들이랑 사측관 관계들이 지각이 지금 속출하고 있대요, 실제로. 평상시처럼 갔다가 당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공문 그래서 누가 뭐 늦어지고, 자세히 안 예, 봤을 그럼요. 테니까. 모르는 분도 많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첩자로 뻔뻔한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피의자 인권 보호하겠다고 해가지고 포토라인 안 세우려고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최종 구속 단계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망신 주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또 검찰이 많이 이용해 왔고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가급적 세우지 않는 방안들로 예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윤석열 들어서자마자 국민 알 권리 위하겠다고 그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들은 제일 먼저 또 그 혜택을 보려고 저렇게 덤비는 거예요. 참 염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둘째로는 법원이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때 쓰는 대로 그 원칙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폭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법원 폭동에 대해서 엄벌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피의자 그 중에서도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내란 수괴라고 하는 인간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그 어느 때보다 만약에 경호상에 문제가 있거나 경비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의 사법부에 신뢰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상황이 달라. 전직 대통령은 다 세웠어. 네. 근데 윤석열한테만 다른 예외 원칙을 적용해줘. 그러면 앞으로 사법부 구속되거나 이렇게 할 때 똑같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도 요구해야죠. 윤석열처럼 해줘 이렇게 얘기할 거 네네. 아닙니까? 나도 윤석열처럼 시간으로 계산해줘. 네. 나도 윤석열처럼 지하로 차 타고 들어가게 해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허물었다고 하는 점에서 아까 신뢰자본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사법부의 신뢰도 이번에 스스로 훼손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래서 봅니다. 누가 그 네. 법원에 있는 그 저울 진 뭐라 그래요 정확히 그 열심히 DK. 네, DK. 네. 그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 비판적으로 아예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걔는 눈을 가려야 되는데 네, 지금 눈을 부름뜨고 누구냐를 가지고 네, 적용을 달리하고 아하. 있으니 네. 그 지금 법원 앞에 있는 그 DK상을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염치라도 좀 갖춰줘야 될 텐데 네. 그게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그 반복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네. 이후에도 상당한 그 후폭풍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정말.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간이 안 좋고 뭐 녹내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내오길래 제가 방송에서 이건 속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이런 걸로 나중에 핑계대기 위한 빌드업 작업일 거다. 네. 근데 뭐 오늘 영상 딱 보니까 뭐 전혀 뭐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저 기색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혈색이 이제- 너무 좋습니다. 이런 윤석열을 따라하는 우리 어렸을 때 따라쟁이라고 이렇게 장난치고 했던 그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윤석열이 갔던 교회에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따라쟁이 우리 한덕수 내란 대행 한번 그 예배 사진 있습니까? 동영상이 원래 있는데 아마 그게 저작권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교회 뭐 어디신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뵈니까 금방 아시잖아요. 네. 왼쪽에 목사님 계시네요. 그 M 교회 우리나라 아주 초대형 교회 M 교회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게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 되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렇게 이제 따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재고 있는 거잖아요. 예. 출마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제 일부러 따라서 하면서.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직위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리실 쪽의 사정을 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 두 군데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미 다 대선 나가는 걸 기정사실화해서 총리실 직원들이 전부 그렇게 일정을 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문을 했겠죠. 네. 예. 근데 아니 그러면 반기문 꼴 나지 않겠냐? 반기문이 그랬거든요. 2017년 1월에 대선 출마 선언했잖아요. 유엔 사무총장 그만두고 12월 말에 그만두고 1월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했는데 20일 만에 드롭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선거 자금 많이 썼기 때문에 그 감당 못해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쪽은 우린 돈 쓸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4일이 공직사퇴 시한이거든요. 그러면 4일날 공직사퇴하고 난 다음에 대선 후보 등록이 11일 네네.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일주일만 돈 쓰면 돼.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사퇴 시한 전까지 버티다가 국민의힘이 그때 후보 선출하면 일주일 사이에 단일화 해버리고 네.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그냥 바로 국민의힘 쪽으로 해가지고 후보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3후보로 나가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러니까 돈 쓸 기회가 일단 없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증을 숱하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검증할 시간도 없고 검증 다 해서 더 나을 것도 없다.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일주일만 잘 버티면 그냥 대선 후보로 바로 나간다. 이런 계산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쉬운가 보네. 대선 후보 되는 게. 자기 머릿속에 그렇게 지금 짜고 있는 인생 거죠. 자체가 네. 기회주의와 얍삽함의 극치 아닙니까? 예. 얍삽하다는 표현 진짜 오랜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때 잘 나갈 때는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고 막 우기고 호남 사람 되려고 하면 나 호남 사람 아닌데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고 심지어 네. 매몰차 이건 증언자가 너무나 많아요. 뭐 박지원 저희 전국총장도 공개적으로 했고요. 뭐 제가 아는 분도 하고 유정근 전 전북도지사도 사석에서 그렇게 규탄했다더라고요. 네. 전북도지사 할 때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연락하지 마라. 왜 호남 사람들 기저 정부 되자마자 호남 모임에 전화가 오냐 나 전주 출신인데 연락 안 하세요. 아하. 어디서 모입니까? 이런 돌아다니는 그럼 사람이 JP 때는 어떻게 했답니까? JP가 저 실권이 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충청도라 이게 그랬나? 그런 식이죠. 인간 자체가. 자, 저 행보가 뭡니까? 대정부질이 불참하고 영호남 다 다니면서 막 예. 손편지 공개하고 손편지 맞아. 뭐 너무나 따뜻한 좀 착한 식당 가가지고 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나라의 지도자나 리더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 꼴이 너무 기가 막히고 트럼프랑 통화 내용한 것도 지가 다 알아서 공개해서 네. 정말 외교상의 결례기도 하죠. 아유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 비밀 누설죄입니다. 누설. 예, 선언도 그럼요, 하네요, 그렇죠. 진짜. 그건 정말 국가 간의 원수가 중대한 되고. 노인데 원수 간의 대화 내용을 네, 마음대로 공개하고 이제 뭐 또 지가 뭐 관세 협상도 하고 뭐 지가 관세 협상을 해갖고 관세가 풀렸다는 거 거짓말도 막 대놓고 하고 손편지 나오네요. 아까 이제 화면에. 교회가 네. 이제 명성교회잖아요. 예. 서울 강동구에 저희 동네에 있어 사는데 보니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보이더라고요. 어. 부활절에 자기 지역구 그렇죠, 교회 가는 것은 이해가 돼요. 네, 네. 한덕수가 뭐하러입니까? 거기 살는 것도 아니고. 네. 순전히 옛날에 이제 보수나 거물급 정치인들이 출마하거나 또는 출마를 야욕을 품을 때 네. 저 교회가 신도가 한 5만 명인가 10만 명이 될 겁니다. 네. 초대형 교회죠. 예, 초대인 교회인데 네. 저는 필수 거의 코스가 돼 있는 저기 거죠, 곧 지금. 출마 선언한다고 보는데 이러니까 더 열받는 겁니다. 예. 지금 공직을 악용해서 사전 선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열세로. 네네. 다 국민 열세로 월급받고 국민 열세로 교통비 맞아요. 다 지원받고 업무 추진도 쓰면서 이런 그냥 확 이 와중에 제일 중요한 아니 네. 저기 폭삭 쏘면서 양관식이라니까 이런 학씨 폭삭 이런 학씨 아니 네. 이렇게 대선 노름할 거면
총리 관저부터 빼야죠. 예. 방 빼고. 방 빼고 네. 시작해야죠. 그렇죠. 계급장 띄고. 윤석열하고 똑같잖아요. 바로 선포해야죠. 예, 방도 출마 안 선언하고. 빼고 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권력을 그 자리에서 그냥 향유를 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선거운동 하는 건 자기 자유라고 합시다.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네. 나라는 팔아먹지 말아야죠. 맞아요. 나라는 팔아먹지 말아야죠. 신을사오적 중에 거두가 되고 하고자 하는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덕수는 이완용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그 파이낸스 타임스 인터뷰의 내용을 보면 원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낫 예 탔던 그거요? 예. 네. Will not fight back. 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다. 그리고 맞설 의향이 없다. 그러니까 싸워서 뭐 협상을 세게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협상 자체를 안 하겠다라고 네. 해서 사실상 항복 선언을 어. 협상이 시작하기도 전에 오. 먼저 발표를 했어요. 미리 저 백기를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겠죠. 불러만 주시면 제가 네. 가서 아련을 청한 다음에 예. 우리 거 다 갖다 바칠 테니까 불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인터뷰 기사는 미국의 특성상 미국의 모든 주요 정치 결정자들이 다 보는 그렇죠. 기사거든요. 사실상의 항복 선언을 하고 들어오는 최초의 나라. 네.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국익을 다 갖다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내일 모레면 2+2 지금 협상을 테이블에 앉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예.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 좀 얘기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원로라고 하는 뭐 지금 실명으로 단독 속보처럼 고건 뭐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등등이 이름이 예. 이제 실명으로 나오면서 예. 지지 선언 플러스 출마 촉구 이걸 내일 오전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뉴스에 올라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땡큐죠. 아 땡큐인가요? 땡큐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제 정치에 대해서 실망을 했던 게 그거예요.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 마지막으로 그 동교동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DJ 은혜를 벗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비서실장을 한다거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정치라는 게 DJ와 함께 정치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최소한 박근혜 더군다나 그 탄핵 소추를 당하는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관직 하나도 없겠다고 그렇게 가 있더라고요. 한강욱이나 이런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좀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죠? 원로쯤 되면은 자기 이름 좀 알려지길 바라나? 그래서 뭔가 좀 나는 이런 역할을 했다고 자꾸 얘기하고 싶은가요? 이름 올리고 싶어하고 그런 욕심 때문인가요? 어떻게 자기들 이렇게 평생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외세의 앞잡이로 살아온 걸 아닐까요? 그랬다가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 정확하게 다 모든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보면서 또 경악했던 건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사안에 예. 따라서는 방위 협상에 재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방위 협상은 다 아시다시피 30년도까지 해서 협정이 끝난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재협정할 수 있다고 먼저 말을 해요. 재협정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올려주는 거, 더 많이 올려주는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 먼저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네. 이 정도 되면 이완용을 뺨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보면 예. 한마디만 제가 더 예. 말씀드릴게요. 일본을 보세요.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 우리가 공통적인 이익 관계가 있는 일본의 경우는 네. 협상을 계속 좀 질질 끌고 있잖아요. 끌면서 시간을 벌면서 방위 협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딱 잘라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전 세계가 다 보이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은 네. 방위비도 올려드릴게요. 어허. 관세, 개별 관세에 대해서도 뭐 맞설 준비가 하나도 없고 저희 의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하러 협상하죠? 그냥 네. 미국으로 갖다 그냥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만 하겠다는 건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협상 지금 관세 관련된 다른 협상은 아마 국회의 비준이 없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간략한 방식으로 끝낼 개연성이 매우 커요.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이 큰데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회 비준을 자기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잖아요. 없죠. 현실적으로. 명백하게 받을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협상까지 얘기를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막말로 말하면 빠스 다 받고 내가 다 도와줄게. 미국으로 해서 열심히 복무할게.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서 너무 네. 제가 격한 표현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이완용 그 이상입니다. 네. 아니 아니요, 우리 이미 지난 시청자 12월에 여러분들도 격한 표현 아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서 다들. 아니 지난 12월에 대통령 이미 뽑았잖아요. 아니 11월에 뽑았구나. 11월에 뽑았잖아요. 아닌가요? 아 미국이요? 아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아닌가요? 그들이 항상 생각할 그렇게 때. 돼버렸어요. 네. 그들의 네, 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탄핵 국면에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도와줄 거라고 얘기 안 했나요? 아직 깃발 들고 다니고 맨 모자 뭐 마가 쓰고 다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좀 노련하게 외교를 해야 된다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잖아요. 우리 이익이 우선해야 한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 다 받아줄 용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줄 것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아, 관세 안 먹일 게 25%안 부과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원래 없었던 관세야 그거는. 그렇죠. 원래 없었던 관세고 다른 나라도 좀 하기 어려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빨리 속도 붙여가지고 일본이 먼저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다시 느긋하게 협상해야 된다는 얘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물이라고 준 게 쌀이에요. 우리 미국산 쌀 수입할게. 우리나라 쌀도 지금 수입해요. 네. 일본 지금 쌀값이 한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쌀 사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입 일부 해갖고 해남쌀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많이 이제 쌀 수출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쌀값 올라가지고 미국산 쌀도 지금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색내면서 줄 거 있으면 우리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130조 원이나 투자했잖아 바이든 때 그럼 다 회수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총리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관세 무역 협상 말씀 쭉 하시는데 이번 주에는 스케줄이 꽉 차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싹 비어 있어요. 네. 저는 뭐 하려고 비어졌을까요? 추마 선언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미국 아니 근데 가는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죠. 예. 지금 2+2 하잖아요. 26일 뭐 이쯤에 재무통상장관 넘어가서 미국에서 네네. 협상하는데 그거 한덕수가 시켰던 네. 거 아닙니까? 네.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협상이 진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일정하게 성과를 냈다고 하면 빚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럼 미국 진짜 날아갈 수도 있죠. 네. 그 최상목이 가잖아요. 네. 최상목 가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더 세게 압박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제가 더 돈 버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할 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나라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되게 가는 것이고 아까 좀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에 가장 많은 직접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현대제철이 현대자동차가 32조를 쓴다고 그랬죠. 대규모 투자로 하는 날 그날 현대제철의 인천 공장은 폐쇄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러스트벨트 문제가 대한민국에 바로 지금 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 되면 선거운동 하지 말고 선거운동 하러 다닐 게 아니고 국회에 나와서 국회를 지금 계속 피하고 다니잖아요. 네. 국회에 나와서 대한민국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미국의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기여한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셔야죠. 미국에 기여를 한 만큼 우리도 대우해줘야 되는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당에게 더 세게 때려주세요. 네. 더 세게 때려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서 배짱이라도 한번 내볼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협상하는 게 소위 말해서 국익을 앞두고 있는 여야 간의 역할 분담이거든요. 네, 네. 그거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도 안 와요. 국회는 안 오고 이제 뭐 광주에 간다든지 뭐 고건손학교 막 나오니까 너굴님께서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노인을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노욕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어른 김장하 같은 분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뭐 연세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소리소리 백운종 대표님 같은 경우도 70대 초반인데 그렇게 꼿꼿하게 투쟁이면 투쟁
사회적 기부 책임을 다하는 어르신들 많습니까? 그래서 가수 이승환은 여러분들은 어르신이다. 그냥 아까 방금 말한 한덕수나 손학규나 그거는 이제 그냥 노인이다. 노인은 노인 폄훼는 아니니까. 네, 네. 사실 저는 어르신들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 않아요. 그럼 소장님, 네.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일종의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람잡이를 막 하고 있는데 짰다 봅니다. 어느 저는요. 날 언제 그러니까 자, 출마 선언을 할것 저는 같습니다. 손학규 그거 나는 거 보면서 네. 이건 짰다. 아 확실히 짰다. 이제 거의 임박했다. 왜냐하면 네. 지가 갑자기 나오는 거 이상하잖아요. 국민의힘 그 내란정당 국민의힘 내부로 받는 게 이상하고 네. 국민의힘 한참 경선인데 창문 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한 50명 추대했다는데 또 다른 모양새가 필요했던 거야. 아. 그래서 이제 태물급 노인 어른들을 모아갖고 출마 선언하고 내가 그럼 미국 갔다 올게 해서 미국 가갖고 다 갖다 준 다음에 트럼프한테 그 말 듣겠죠. 네. 아 훌륭한 사람. 최고. 어. 그걸로 자기가 국익을 마치 챙겨처럼 거짓말로 돌아와서 출마 선언한 거 아닌가 트럼프의 싶습니다. 칭찬을 등에 업고. 예, 그러니까 나라 갖다 바친 다음에 예. 이한용이 일본 제국주의자 칭찬 받듯이 칭찬을 좀 받고 네. 마치 뭔가 협상의 타결 같은 거짓말을 하고 알고 다 갖다 붙였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이제 한덕수 링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오염된 심판복을 입고 링에 직접 선수로 오를까 말까를 재고 있는데 링 안에서는 봉숭아 학당 국민의힘 A조, B조 아주 정말 다 코미디보다 더 재밌다. 코미디 프로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홍준표, 한동훈 두 사람의 설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경선하는 목적이 이재명을 잡을 사람을 뽑는 선거죠. 그렇죠? 그러려고 나왔고요.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산은 목적이 누가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를 갖다가 중범죄자 나라 안 만들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사람 뽑는 선거인데 우리 한 후보님은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이재명이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제가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켰죠. 여소야대 상황에서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서 총선을 졌습니다만 그 이후에 당대표로 63%로 당선되면서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십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러시죠? 그냥 봉숭아 학당 저 코미디 빅리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제가 질문에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는 네. 거예요.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네.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둘 다 쉽습니다. 경선 토론회에서 청년 MC 질문에 근데 그런 게 그러면 나왔대요. 바퀴벌레는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머스럽게 하려고 그랬나? 옛날에 홍준표 네. 저 지난번 2017, 18년에요. 바퀴벌레 스물스물, 연탄가스 스물스물 맨날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마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나? 국민의힘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바퀴벌레다. 연탄가스 같은. 자기 거. 내부에 당 그러면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야지. 그러니까요. 그 밸런스 자동차 바퀴는 게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퀴벌레는 인류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동차 바퀴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둘 다 싫다고. 근데 어떻게 그런 걸 질문을 합니까? 그 MBTI 이런 거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 엊그제까지 자기들이 그 내란을 옹호하고 왔던 사람들이 마치 지금 무슨 학생들 저 대학교 뭐 저거 하듯이 또는 뭐 TV 오락관 무슨 저 이상한 게임 하듯이 이게 지금 할 짓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온 국민 지금도 근심과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자들은 완전히 사실 개코이나 코미디 빅리그는 재밌게라도 하죠. 네. 이건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뭐지? 미쳤구나. 네. 그냥 썩은 미소만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기도 싫은데 하도 약간 화제가 됐잖아요. 나쁜 의미로. 그래서 저도 본 거예요. 수준이 저렇게 떨어져도 되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 하던 자들이. 그 나경원 후보는 체제 전쟁을 얘기하던데 체제 전쟁을 얘기할 정말 격하게 말씀드리면 체제 전쟁을 치를 정도의 수준들이 되는가요? 저분들이? 바퀴벌레 수준들인데 본인은. 네. 정치가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헌법을 지키는 것도 사실은 견제와 균형인 것처럼 정치가 잘 되려면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여야 사이에는 견제와 균형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MBTI 물어봤다잖아요. 네, 네. ENTJ를 다 얘기했다고 대담한 네, 통솔자라고 공통적으로 세 명이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네. 근데 윤석열이 그건데 그러면 다들 잠재적 그 있잖아요. 위험군에 대선 있고 때 그 네, 인공지능 윤석열 나와가지고 그때 MBTI 답변한 게 있네요 보니까 ENTJ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오호. 그런데 경선 토론회에서 다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은 ENTJ만 다 뽑는 건가? 근데 경선 후보들이 다 ENTJ라고 4명이 토론 붙었는데 그중에 3명이 ENTJ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혹시 ENTJ인가요? 나 아니 근데 저는 쪽 그러나 아니 이거 속되게 네. 표현하면 쪽팔려서라도 그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자기 뭐 MBTI를 누가 뭐 검증할 거야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일부러 그건 피해서 얘기할 텐데 다 한결같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MBTI를 얘기를 하네요. 야 그걸 어떻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니까 거죠 전혀. 떳떳하게 그 얘기를 하지?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던 15% 안팎, 예. 강경파 위에 놓여 있으니까 다 그냥 그 홍준표도 지금 계엄이 잘못됐단 말 한마디는 안 하잖아요. 난 네. 자기가 대구시장이었다고. 예. 그냥 그 나라면 안 했겠죠. 이 말 한마디 하면 될 거 가지고 그렇죠? 근데 불쌍하고 잘 됐다 싶은 제어를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위원장당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위원장당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온몸으로 입증을 해주고 예. 있죠. 지금. 네. 그래도 야당이 그래도 집권을 해봤던 야당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이제 저걸 보면 저것들 계속 놔뒀다가 나라 정말 거덜나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네. 저기에 어디에 국민에 대한 기본 염치와 예의가 맞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네.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의 기본적인 진지함이 단 1%라도 있습니까? 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웃기게 본 거는요. A팀, B팀을 나눴잖아요. 근데 팀 이름이 뭐냐면 팀의 그 주제로 제시한 게 뭐냐면 하나가 청년희망이고 하나가 사회통합이에요. 사회통합. 아니 청년희망이 어디 있었고 사회통합이 어디 있었어요? 이들이 토론하는데요. 저기 청년희망을 위해서 보정 속옷이 꼭 물어보고 싶었나 보죠. 아니 어떻게 어게인당이라고 그 얘기하고 윤석열 입만 열었다 하면 청년 얘기하잖아요. 네. 자기 재임 시절에 청년 일자리가 늘었어요. 자기가 그만큼 관심 가졌나? 오히려 R&D 예산 깎아가지고 똑똑한 청년들 다 일자리 사라지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길러리 세워서 과잠 입혀서 저 줄이나 세우고 다 청년 그러니까 백수가 윤버지- 청년 백수가 지금 최대치로 늘어나 있고요. 실업급여도 최대치로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일자리 예. 그리고 체불임금이 작년에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네. 역사상 이게 통계상으로는 전부 다 최대치 돌파하고 있는데 입만 열면 청년 이야기하는 꼴도 그 과잠 입고 설치는 애들한 그다음에 이번에 뭐 광장 건대 입구 가가지고 그건 양꼬치집 정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중화권을 혐오하는 발언을 네. 대놓고 하고 꺼져라 그러고 영업 방해죠. 예 외교 그러니까 너무나 무모하고 무례하고 무용해서 그건 외교 문제 그다음에 중계에 나가 있는 수없이 많은 중학교 나가는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과 유학생들의 위협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외로운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쪽으로 또 오잖아요. 혐오라는 건 서로 주고받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짓을 윤석열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그 자들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버이 수령도 아니고 윤버지로 봐요. 윤버지. 그러니까 난 근데 네. 앵커님 왜냐면- 제가 이거 너무 웃겼어요. 네. 다 윤버지인데 리을자 하나 들어가 있죠.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 이름을 방송 제가 어떻게 그렇게 봤거든요. 짓냐? 그게 다 주제로 올라왔잖아요. 전부 다
윤 벌어지를 못다는 거예요. 김계리가 엿먹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윤버지란 말은 너무 어색하잖아요. 신조어인데 조잡한 신조어니까. 그리고 발음도 어감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다 윤버러지. 러자가 하나 들어가죠. 예, 김계리가 먹인 겁니다. 예, 이것은. 그리고 윤석열 정신을 개성한다는데 윤석열 정신이 뭡니까 지금? 여기 계엄의 정신인가? 계엄의 정신. 계엄으로 개몽시키는 거. 쓸어버려? 쓸어버리고 개몽시키는 거. 기록이마 정신인가 보다. 지처럼 극소설 개몽된 거. 예. 근데 와. 윤 어게인당 만들겠다고 했다가 4시간 만에 철회했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많이 항의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그 논란이 있고 난 다음에 윤석열 만난 사진을 올려놨다고 지금 공개를 네, 네. 했다고 하면 사진 저기 있네요. 저게 4월 19일 그날 철회한다고 한 날 올린 거예요. 그럼 그 그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식당이에요. 봄 땡땡땡 식당입니다. 또 저 술 엄청 먹었네. 얼굴 빨개갖고 그죠? 그러네요. 사저로 간 다음에 처음으로 집 쪽으로 초대해가지고 같이 밥 먹은 거라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지하에. 당 만들겠다고 철회해서 국민의힘의 항의를 받아서 일종의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은 데려다가 밥 먹이는 거야. 이 뜻이 뭐겠어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지만 너네 계속해. 이렇게 한 거잖아.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 그 사실 윤심이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윤심 경선이에요. 한동훈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한 경선이에요. 4명 중에 1명은 한동훈 들어갈 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제가 볼 내일 때. 결정 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3대1로 만들기 경선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지지율은 제가 볼 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호. 그러면 만약에 4인 경선에 들어가가지고 4인 경선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쯤부터는 이제 현타가 더 많이 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수 지지층도 상황을 알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저들을 내보내가지고 윤석열하고 손절 안 한 상태에선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아니 보수 지지층은 무슨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을 정리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을 한 축으로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윤버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다가도 이제는 윤버러지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전화도 안 올 거예요.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손절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지지층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윤석열 품어 안고 가겠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저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충성심도 없는 놈이야.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을 뚫고 1위로 올라갔다. 도저히 자기 눈으로 봐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한독수를 그 다음에 세우는 시나리오를 그 다음에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독수란 사람도 그걸 즐기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그 다음 차례는 나야. 나야 나 외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픽하는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좀 봐요. 버려질 걸 알고 미리 당을 만들어 놓는 건가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 이렇잖아요. 내가 사저로 오니까 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이놈들 배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는 순간 내가 반드시 응징하겠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계속 나 정치하겠다는 얘기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가겠다는 그래서 거죠. 관저 정치하다가 이제 집으로 오니까 관저 정치가 안 되니까 관종 정치로 바뀌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렇게 시뻘겋게 술 먹고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참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혐오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 관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있는 나라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에서도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나라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팝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 영향력이나 더 늘어난 게 그 사회의 관용성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케이팝의 주요한 사람들이 동남아에서도 오고 다른 나라에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가수가 되는 게 전 세계에 다 최고의 가수가 된다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왜? 혐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대외 개방 경제를 하는 나라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개방성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혐오가 있으면 우리는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혐오에 대한 처벌을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1900 이제 전후 이후에 독일이 한 2년 3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히틀러 나치가 다시 안 나올 건가를 가지고 사회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방법을 서로 숙고하고 서로 토론하고 해서 결론을 내린 그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도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르는 우리의 후과는 계속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만들지 않을까? 다시 총뿌리를 국민에게 겨루는 권력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국민들이 계속 시간을 갖고 계속 토론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그런 그 기회를 꼭 가져야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독일도 그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곧바로 히틀러 나치 청산을 하지는 못했어요. 한 50년대까지는 그걸 잘 못했거든요. 결국 이제 60년대 들어서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가서 무릎 꿇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본격적으로 이 속도가 붙고 일종의 이제 역사에 반성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혐오나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린 굉장히 큰 변곡점을 우리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차기 민주당이 만약에 정권이 들어서면 이전에 있었던 그렇게 극우적 사고방식이나 인종이나 여러 이제 우리 사회 차별적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거나 모욕 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포용적인 뭔가의 정책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100% 동의하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법제화가 어렵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면서 그걸 각 기관들이 받아들이는 방법들로 뭔가를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어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게 넷플릭스가 그 아시아 쪽에 원래 싱가포르에 지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이걸 일본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 탄핵하고 개헌 국면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컨텐츠가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K 컨텐츠든 뭐 K 컬처든 뭐 K 팝이든 다 이런 게 일종의 말씀하신 것처럼 포용성이나 개방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참 창의적인 방식의 어떤 콘텐츠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보수 정권 들어서면 꼭 그게 무너져. 그다음에 진보 정권 들어서면은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꼭 외부에 나가가지고 상 받아가지고 와. 이게 반복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의 어떤 창의성이나 창발성이나 자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에너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콘텐츠 제작 비용도 일본이 더 싸고 일본이 훨씬 더 창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걸 한국에 계속 둬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회 각 분야를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네요. 이런 엉망진창 속에서 밖에서 이제 저 오염된 심판 한덕수도 있고 또 이번에 그 황당하게도 전광훈 목사님도 출마 선언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다 나오라 그러세요. 한덕수도 정광훈이도 다 나오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대환영이라고.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윤석열 내란 버러지 세력들은 다 나와서 아주 온 국민의 또는 대다수 국민의 그냥 비참한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이게 이제 철퇴를 맞으면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수축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윤재환 대표님께서 정말 말씀 잘해주셨는데 모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자기 후보 당선해서 뛰어야 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나 또 뜻 있는 뭐 NGO나 이런 데는 이번 캠페인 우리 대선을 저는 뭐 범야권 후보로 우리가 당연히 압도적 당선에서 뛰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과 통합의 반영의 사회로 거듭나야 된다. 윤석열이 뿌린 내란의 씨앗, 혐오의 씨앗, 폭동과 무례함의 씨앗은 다시는 공적인 영역에선
설 자리가 없다. 즉 정치나 공론장에 이런 자들은 껴들어서 안 된다. 근데 기어 나왔잖아요. 네. 정원 한덕수 최대치로 심판하자는 캠페인하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낙선운동. 낙선운동. 지금 시민사단체 낙선운동이 허용이 돼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이재명을 당선시켜서가 아니라 저런 자들은 우리 사회 공론장에서 추방시켜야 된다. 예전에 프랑스 대선 때 그 짱르펜이 갑자기 2등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극우전선, 그렇죠. 민족전선이. 예. 그때 시라크가 1등을 하고 짱르펜이 2등을 하고 프랑스의 사회당 총리였던 사회주의자 조스팽이 3등을 하고 조스팽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프랑스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는데 오히려 결선 투표면 보통은 장르표 표가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2등 표가. 그렇죠. 표가 더 떨어졌어요. 어허. 왜냐면 프랑스 전역이 반국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예. 몰아내야 된다. 물론 지금도 몰아내지 않았지만 저는 그런 정도의 캠페인을 우리 한번 해야 된다. 대체적으로. 내란범 내란 그 살충제가 좀 돼주세요. 예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소품으로 살충제를 살충제. 놓고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네. 비조의 팀 이름이 아까 사회통합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회통합이 오히려 되고 있다. 아 저절로 그들이 그들에 만들어주고 의해서 있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정광훈까지 나온다. 좋다. 그러면 더욱더 이런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려웠던 사회통합이 네. 저절로 지금 계속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야권의 네. 전체의 그릇을 야권이 지금 착착 만들고 있고 네.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이 전선이 헌법 수호를 하겠다는 그 연대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네.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53분 동안 흑백 텔레비전 과거 얘기를 한 셈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제 원로들 뭐 이상한 저기들까지 다 나서서 뭐 누구 출마해라 누구 출마해라 정말 과거 흑백 텔레비전 틀어놓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이게 콱 막힌 것들을 봤는데요. 다행히 민주당 지금 이제 전국 순회 경연을 하고 있는데 아주 뭐 붐이 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투표율도 충청권에서 57이었다 70으로 올라갔어요. 영남에 가서. 네.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이제 90까지 올라가고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그 연장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 다시는 내란이나 이런 걸 겪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위기의식 그리고 또 민주당 당원들의 위기의식이 이 에너지로 같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분열이 되거나 여러 뭐 사실은 전체 다 이재명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시대 정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에너지를 모아서 사회 변화로 이끌어가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지금 극화되어 있는 이런 정치권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거나 증오의 정치를 하지 못하거나 차별 같은 것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이게 정치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경제의 위기,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의 위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성장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막 4, 5%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치유를 해야 되고 또 문화적인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 동력이 확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K컬처나 이런 문화의 동력들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작은 차이를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크게 움직여야 된다는 걸 국민 스스로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알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이재명 후보도 나중에는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자각하리라고 보지만 앞으로 더 이런 자각이 집권 이후에도 훨씬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에너지가 국민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내에서 분석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언론에서 이게 무슨 뭐랄까 자꾸 북한 그 홍장원 전 차장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런 건 북한은 윤석열이 한 거고 지금 국민들이 90%의 득표율을 보여주는 거는 단순히 이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도 신뢰지만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해보나마나 경선, 뭐 흥미가 없는 경선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을 안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워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길 바래요. 이제 국민들의 절박감이 숫자로 정확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한 후보가 절대적인 영향력과 득표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국회부터만 하기 시작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난주에 야권 후보에 대한 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네. 지지를 보내겠다. 그래서 힘을 다 합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고 독자 후보 선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률이 98%예요. 98%예요. 네, 네. 저희들 내부에서도 예상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은 차이.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정확하게 정치권의 표로서 숫자로서 알려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뭐 야권의 여러 가지 투표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쫄려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응집이 되어 있고 그런 에너지, 그렇죠. 그 에너지가 몰려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어요. 쫄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최근의 여론조사에 진보층 그리고 무당층 중에서도 그래도 진보 쪽에 가까운 분들 이분들의 결속력이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면 옛날에 탄핵하고 나서 조금 이완될 때 70몇 %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80% 후반까지 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똑바로 차리고 네. 이번 기회를 반드시 내란 세력을 종식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 그만큼 네. 준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찰스님, 랩소디 블루님 아주 뭐 격하게 하시는 말씀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몰라서 저희가 말씀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 지금까지 이제 패널 분들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당장 뭐 한덕수 지기현 등등에 대한 처벌, 척결, 척살까지 말씀 주시는데 예, 그 격한 마음들 충분히 패널 분들도 이해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제 경선에 대해서 볼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 김경수 후보님, 김동연 후보님도 훌륭하시잖아요. 네. 마지막까지 더 선전하고 꼭 완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설령 누가 이제- 중간에 포기한다고 아니 혹시라도 안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 접는 네, 분들도 역사에 보면 있잖아요. 설령 85대 15로 90대 10으로 고차가 된다 하더라도 두 분이 그동안 보여준 역량, 그다음 관심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관심도 높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두 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계속 또 견제도 해주고 쳐줘야죠. 보완도 네, 해주고. 그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상대적으로 한 후보가 압도적이면 관심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선의 경쟁, 정책 경쟁, 비전 경쟁하면서 국민의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품격을 보여줌으로써 또 단합을 보여줌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조국 대표님의 옥중 메시지, 네. 그다음에 윤재관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당의 결단. 그렇죠. 보통은 야 우리가 그래도 정당인데 한 20-30%는 우리 독자 후보 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정말 이번엔만큼은 범야권 후보를 세워서 그 중간에 뭐 또 뭐 단일화니 이런 걸로 하면서 괜히 서로 에너지 네. 좀 빠지 말고 그냥 쭉 가자. 네. 이런 결단이 큰 힘이 많이 3인당도 기자회견하길래 한창민 대표님 무슨 이야기 했더니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범야권 나누는 게 쉽겠다. 그래서 저는 이 열심히 이렇게 저는 다 이 얘기는 가는 것 꼭 같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네. 스스로가 확신을 못 가지면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공포 마케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집권하면 뭐 입법, 행정을 이미 기본적으로 장악하는 거고 사법부만 장악하면 되는데 사법부는 자기들끼리 멋대로 장악했다고 얘기하니까 모든 거 다 장악하고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한 대통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나 혼자라고 얘기하시라 이 말씀 해주고 싶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그때도 민주당이 180석이었어요. 정치란 그런 거거든요.
180석이지만 민주당 혼자서 막 단독으로 법안 잘 못 통과시켰어요. 네. 검찰 개혁 제대로 했습니까? 잘 못했단 말이에요. 네. 어찌 보면 역으로 보면 사회의 힘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그걸 타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어찌 보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안 해줬든 정치권이 조금 무능했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국민의 평가를 받았든 간에 굉장히 복잡한 힘의 관계들이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집권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민주당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민주당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세력일까요? 조국혁신당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할까요? 견제하기도 하고 때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지지해주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정치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모든 걸 마치 독재로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사법굴레를 씌우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겁이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정치하면 정치답게 정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케팅으로 자꾸 얘기할 때 저도 반박을 많이 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네. 광고 하나 하고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4월달 최대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108만 원이었는데 20만 원 더 늘었었죠.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48만 원, 휴대폰을 새로 구입할 때 50만 원, 정수기를 렌탈할 때 최대 30만 원까지 해서 총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쓰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이 되고요. 인터넷 성능 뭐 다 좋다고 하고 23년 동안 약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다가 돌려받은 리워드 금액만 해도 983억 원 그리고 한 번도 정보 보안 사고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보험도 충분히 가입되어 있어서 뭐 사고 우려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으로 커버하고 하는 것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으시면 삼성 55인치 텔레비전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670-2571 1670-2571 인터넷 비교원 지인을 또 추천할 때마다 4만 원씩 모바일 상품권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윤재관 대변인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양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 수준 차이가 너무 나죠. 네. 가발하고 키높이 구도를 얘기하는 자들이 있고 행정수도 이전, 지역균형 발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국가의 100년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우열을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로 아주 어려운 환경들이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첫 출발이 너무 잘 되고 있다. 안심하셔도 좋겠다. 이 말씀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야 5당에서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지금 이제 내란 세력들을 압도적인 표로 압도적인 파워로 척결하기 위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경선 더 많은 민주 시민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조속히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후를 뜨겁게 열정으로 임하시라고 제가 내란 세력 하면 척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란 세력 척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